모두 채움 신고 그냥 누르셨죠? 국세청이 717만 명에게 보낸 그 간편 안내문 말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나니까 뭐 고민할 게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클릭 한 번이 수천만 원짜리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 채움 안내 받은 분 중 절반 이상이 장부만 썼어도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심각해요.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이자 전수조사에 칼을 빼들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 채움에 숨겨진 함정 결손금 날리는 치명적 실수, 그리고 대출이자 세금 폭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5월 종소세 신고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자, 먼저 모두 채움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모두 채움은 국세청이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매출과 예상 경비를 미리 추정해서 납부 세금이나 환급금을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학원 강사, 대리운전, 유튜버까지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종소세 신고 안내문이 무려 1333만 명에게 발송됐고 이 중 717만 명이 모두 채움 대상입니다. 환급 예상액만 1조 700억 원 규모예요.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미 금액이 다 채워져 있고 그냥 확인만 누르면 신고 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제출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문제가 나옵니다. 모두 채움은 국세청이 추정한 경비율로 계산해요. 내가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고가 장비를 구매했다고 해봅시다. 실제 지출이 3천만 원인데 국세청 추정 경비가 1천만 원이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확인 버튼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실제 지출을 인정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더 황당한 건 나중에 알게 돼서 수정하고 싶어도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나면 소급해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은 편리한 신고이지 유리한 신고가 아닙니다. 편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작년에 큰 지출이 있었거나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났던 분이라면 모두 채움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카페를 창업한 첫 해를 생각해보세요. 인테리어비로 1억 원을 썼는데 매출이 거의 없어서 세금이 0원이에요. 이때 모두 채움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세금 0원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적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이듬해 가게가 대박나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전년도에 장부로 1억 원 적자를 신고했다면 이 5천만 원에서 적자를 빼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 채움으로 신고했으면 5천만 원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2월 결손금입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적자를 신고하면 그 적자는 최대 15년간 2월 됩니다. 매년 흑자가 나면 과거 적자를 순서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금이 0원이 되거나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1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사업 초기에 큰 투자가 15년에 걸쳐 절세 효과를 발휘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모두 채움, 즉 추계 신고를 선택하면 이 강력한 무기를 영구적으로 상실합니다. 한번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같은 해에 대해 나중에 장부를 만들어서 결손금을 인정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세금도 더 내는데 가산세까지 맞는 거예요. 반대로 복식부기로 성실하게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을 기장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가산세를 맞느냐 세액 공제를 받느냐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참고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 지출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거고 복식부기는 기업 회계 방식으로 차변 대변을 정밀하게 기록한 겁니다. 도소매업 수입 3억 원 미만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홈택스에서 기장 의무 구분을 확인해보세요. 이번엔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국세청이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한 뒤 이자를 경비로 처리하면 싹 다 잡아내겠다고요. 이건 올해 처음 나온 방침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이에요. 사업자 대출이자 비용 처리란 사업 운영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혜택입니다.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 세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정당하게 사용하면 합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인정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대출금이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재고, 매입, 설비 투자, 임대보증금, 직원급여 등 사업과 직결된 용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죠? 사업자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는 분들, 주식이나 코인에 넣는 분들, 생활비로 쓰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이자를 경비 처리해왔는데 올해부터 국세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은행 대출 내역과 부동산 등기 증권사 입출금 기록을 교차 대조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자 비용 전액 부인됩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확 늘어나니까 세금이 추징되어 둘째, 최소 3년치 세무조사가 착수됩니다. 한 해만 걸리는 게 아니라 과거 신고분까지 다 뒤집어요. 셋째, 가산세 폭탄이 터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치면 본세의 50%가 넘기도 해요. 넷째, 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조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 약관의 용도, 외 사용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자 대출로 강남 고가 주택을 사고 세무사가 무심코 이자를 경비 처리해서 5억 원이 넘는 가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무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뭘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지 알아야겠죠. 핵심 개념이 바로 초과인출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계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초과인출금은 부채 합계에서 사업용 자산 합계를 빼면 나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크면 그 차이가 초과인출금이에요. 초과인출금이 영위하면 이자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빌린 돈보다 사업용 자산이 많다는 뜻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초과인 출금이 양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 불인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빌린 돈이 사업에 쓰인 자산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의 이자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논리적이에요. 빌린 돈이 사업 자산보다 많다는 건 초과분이 어딘가 다른 데로 갔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자 대출 5억 원을 받았는데 사업용 자산이 3억 원뿐이라면 초과인 출금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경비 처리가 거부되어 금리가 5%라고 하면 연간 1천만 원에 이자가 비용 부인 대상이죠.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만 해도 세금으로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용 자산에 뭐가 포함되느냐입니다. 재고자산, 기계장치, 차량 사무실 보증금, 매출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개인주택, 개인 차량 개인 투자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대출 원금은 절대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오직 이자 상환액만 가능하고 그것도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요. 원금을 비용에 넣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건 세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원금 상환은 부채의 감소이지 비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작년에 인테리어비나 인건비 장비 구매 등 큰 지출이 있었나요? 있다면 모두 채움 대신 장부 작성을 검토하세요. 특히 지출 금액이 국세청 추정 경비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 모두 채움 안내문에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나요? 백화점이나 골프장 과다 지출 등의 경고가 뜨면 국세청이 이미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겁니다. 해당 비용을 즉시 제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자 대출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을 매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이자 경비 처리를 빼고 수정 신고를 검토하세요.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 대출 잔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을 초과하나요? 초과한다면 초과인 출금이 발생하는 거고 초과분 이자는 비용 부인 대상입니다.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보세요. 다섯 번째, 이자 비용 증빙을 확보했나요? 금융기관에 이자 상환 내역서가 있어야 장부 기장 시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5월 31일 신고 기한 전에 미리 움직여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마감일에 몰리면 세무사 잡기도 어렵고 장부 작성할 시간도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 3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적자가 클수록 장부가 돈이 됩니다. 사업 초기에 적자가 크게 났다면 무조건 장부를 작성하세요.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동안 살아남아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세금을 영원으로 만들어주는 세금 마일리지가 됩니다. 숫자로 비교해볼게요. 모두 채움으로 영원 신고하는 것과 장부로 적자 마이너스 3천만 원을 신고하는 것, 당장 내는 세금은 둘 다 영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소득이 3천만 원 생기면 모두 채움 신고자는 세금 약 400만 원, 장부 신고자는 세금 영원. 이 차이가 바로 2월 결손금의 힘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6월 30일까지 자진 시정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매 등 다른 용도에 썼다면 6월 30일까지 자진해서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수정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이 기한 내 자진 시정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국세청이 준 골든타임이에요. 적발 후에 추징당하면 본세의 과소신고가산세 10에서 4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8.03%가 복리로 쌓입니다. 3년 치면 본세의 1.5배까지 불어날 수 있어 자진 시정은 이 모든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지금 바로 세무사에게 연락하세요. 세 번째, 인사이트 세무사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간편장부 기장 대행 비용은 통상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2월 결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수천 %예요. 비용 대비 효과가 이렇게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사업 초기 3년이 장부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출이 가장 크고 이때 쌓인 결손금이 향후 15년간 절세 재원이 됩니다. 3년 장부 비용 총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2가지예요. 첫째, 모두 채움이 편하다고 무조건 누르지 마세요. 작년에 큰 지출이 있었다면 장부 작성으로 결손금을 확보하시고 세금 마일리지를 쌓으세요. 장부 비용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 대출이자가 경비에 들어가 있다면 6월 30일 전에 자진 점검하세요. 국세청이 준 골든타임이 있을 때 스스로 바로잡으면 세무조사도 면제되고 가산세 폭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챙겨도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올해 5월 종소세 신고 편하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